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하고 계시는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장 끝나고 있었나요? 네, 장 마감하고 있었고요. 시간 외에서 한 3% 정도 이게 좀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 테슬라 얘기도 나중에 좀 해봐야 되니까 오늘은 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수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23, S&P 500 마이너스 0.01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플러스 0.03, 러셀 2000 플러스 0.22%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뭐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필수 소비재, 에너지, 소재 이런 업종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금리가 또 소폭 올랐는데 10년물이 한 2bp 정도 오르면서 3.59 그리고 2년물은 5bp 오르면서 4.24%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는 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79달러 그리고 천연가스가 변동성이 또 최근에 되게 심한 것 같은데 어제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 2.2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FMC 회의가 5월 3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또 뭐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이제 FMC 회의에 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약간 금리도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상을 할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또 70% 이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년물도 약간 영향을 받으면서 4.24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29,000불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29,0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빅테크 쪽 살펴보시면은 아마존이 한 2% 정도 올랐고 엔비디아 한 1%, 애플은 0.7%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메타가 마이너스 1%, 테슬라 마이너스 2%, 넷플릭스 마이너스 한 3.2%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어제 한 내용 최일호 상무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었고요. 일단 어제 시장에서 한 3% 정도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52주 신고가 기록들은 한 15종목이 나왔는데 시가총액 상위 쪽부터 보시면 맥도날드, 스트라이커, GE, 보스턴 사이언티픽, 치폴레 등등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는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이런 쪽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섹터별로 종목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는 대체로 자동차들이 좀 약했습니다. GM이 한 마이너스 2%, 포드가 마이너스 4%, 루시드 마이너스 2.7%, 리비안이 마이너스 한 4.5%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먼저 모건 스탠리부터 보시면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을 브레이크 다운을 해서 보시면은 IB 쪽의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4% 그리고 트레이딩 쪽은 반면에 YY로 플러스 12% 늘었습니다. 그리고 커미션 앤 피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 그리고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관리 이쪽도 YY로 마이너스 8% 정도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순이자 이익이 한 2.34 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6%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분기 대손 충당금이 234 밀리언으로 YY로 보면은 한 54 밀리언이었는데 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회사의 AUM을 보시면 1.4 트릴리언 정도가 되고요. 총 예금은 한 340.9 빌리언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 정도 줄었습니다. 회사 코멘트로는 우리는 은행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은행들 사이에 이런 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 큰 은행들은 문제가 없지만 조그마한 은행들 안에서는 좀 이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에는 ASML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67.5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총 이익률이 50.6%, 영업이익률이 32.7% 기록을 했고 순이익은 한 2억 유로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장비별 매출 비중 및 판매 대수를 보시면 EUV, 그 노광 장비가 한 비중이 54% 정도가 되고 17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불화 아르곤 이것도 매출 비중 한 30%, 한 25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화 크립톤 이쪽 또한 9%, 한 43대 정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주 잔고가 3.75억 유로가 되는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46%거든요. 근데 최근에 TSMC에서 오더컷 40% 있었다 이런 그렇네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주 잔고가 또 크게 줄지 않았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같은 것도 보시면은 한 6.5억 유로에서 7억 유로 정도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 정도 줬고요. GPM도 한 50%에서 51%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로도 매출이 한 25%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GPM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줄었지만 올해 연간 네. 가이던스는 25%나 매출이 증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하고 GPM도 더욱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네. 한 어제 주가는 한 3.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 하나로 지난 3월 달에 발표를 했었던 그 1만 명 규모의 감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메타인데요. 어제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 지난해 11월 달과 3월 달 레이오프 총원을 합치면 한 2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일단 1차 레이오프가 어제 시작이 됐는데 이 테크니컬 백그라운드 부서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뭐 이쪽 관련된 부서들의 직원들이 레이오프 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2차 레이오프는 이제 경영 관련 부서들이라고 하는데 5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합계로 보면 한 2만 1000명 정도가 이제 해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이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빅테크 쪽에서 감원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고용 노동비가 그죠?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날 거니까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연준은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 약간 뭐 좀 착해져 있어요, 그죠? 메타 같은 경우가 17배 정도 됩니다. 17배. 네. 지난번에 한 14배까지 떨어졌을 때는 와, 페이스북을 14배에 살 수 있다니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지금은 17배.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예, 애매한 지수고 어제 보니까 아마존 주가도 소폭 반등이 들어왔었더라고요. 1.96% 올랐는데 PR이 38배. 좀 애매하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장중에는 2% 빠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자동차 섹터 쭉 얘기했을 때 포드 4%, GM 2% 빠지는 거 보면서 그 IRA 법안에서 미국 차들만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미국이 원래 이 자유 경쟁을 통한 전체적인 어떤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가고 그죠? 혁신 기업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자가 돼서 기존의 그 혁신성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미국은 그걸 이제 버리잖아요. 근데 야, 이 IRA 법안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나라 차만 보호한다고 이게 보호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가가 그걸 얘기를 해줘 버리네요, 아예.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주가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YTD로 현격하게 이제 미국 완성차 대비 차별화를 보이고 있고 네. 또 이익률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꾸준하게 잘 되고 있고 로드맵도 잘 지금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까지 해가지고 그 전기차의
그 미래의 모습까지 다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IRA 법안으로 미국 차를 그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나누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 부분을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예,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571빌리언, 어제 종가가 180.59달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월 포드 PR은 한 41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23.33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를 했고요. EPS 같은 경우는 0.85달러가 나왔는데 컨센서스 약간 하회했습니다. 이게 네, 추정하는 기간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디 CNBC 뉴스 보니까 0.85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0.87 보고 있어서 EPS는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그 GPM 총 이익률은 19.3%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21.2%여서 GPM도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11.4% 나왔습니다. 그리고 ASP 같은 경우에 한 42,000달러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5% 정도,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때는 한 54,500달러 정도가 됐었습니다. 올해만 자동차 가격을 여러 번 인하해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ASP가 15% 정도 빠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테슬라 공부했을 때 올해는 OPM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작년에 16.8% 정도 나왔지만 올해는 한 11%는 나, 한 14%? 13%대로 그 컨센이 형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실적을 보면은 11.4%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안 좋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서 시간 내에서도 이제 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OPM이 11.4 그리고 GPM도 20%를 깨버렸으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사진 2번이 또 OPM 추이거든요. 아, 예. 네, 작년 그 1분기 때가 19.2%였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작년 1분기 때가 19.2인데 이번에 11.4%. 그래서 이 OPM 추를 보시면은 작년 1분기 이후로 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보면 OPM이 지금 하락하는 건데 연간 단위로 보면 하락을 하다가 내년에는 다시 약간 또 회복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OPM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면 이 주가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디레이팅 부분이죠. 그렇죠. 가장 그 테슬라가 자랑하는 부분이 원가 부분인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업계에서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굉장히 쇼잉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키지 못한다면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아무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아가 OPM 한 10% 가까이 나오지 않나요? 아직 실적 안 나왔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로드맵에서 자기네도 전기차에서 10% OPM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본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그 기아 그 인베스터 데이에 갔다 오셨죠? 맞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기아의 OPM하고 테슬라의 OPM이 이렇게 딱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다음으로 사진 1번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매출액을 브레이크 다운을 한 표입니다. 이번 분기에 이 오토모티브 자동차 관련한 매출 한 20빌리언 나왔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한 85.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8% 늘었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한 1.8빌리언 정도가 되고 전년 대비 43.6% 증가를 했습니다. 한 비중은 한 8%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ESS 같은 경우에 1.5빌리언 나오면서 YY로 매출이 148% 늘었지만 비중은 한 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테슬라를 얘기를 할 때 자동차보다 나중에 서비스나 ESS 같은 것들이 성장성이 워낙 좋고 YY로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런 것
종목들을 더 그 멀티플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일단 매출 비중은 서비스가 한 8%, ESS가 한 6.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 적어놨는데 이 그 브레이크 다운 별로 GPM을 따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이익률이 그 맞습니다. 사업부별로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한데요. 예, 서비스 부분의 GPM이 7.4%고요. 7.4밖에 안 나와요. 예, 그리고 ESS의 GPM은 11% 정도밖에 안 돼서 예. 얘네들이 오히려 테슬라 전체 GPM을 깎아먹는 거죠. 오, 의외네요. 예. 서비스 예. 부분이 그 슈퍼차저하고요. 네. 리테 저기 중고차 판매 예. 그 부분입니다. 아, 네. 그것도 하지 않아요?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예, 자동차 맞습니다. 보험이나 네. 그런 거기서도 부분도 비용이 있는데, 많이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그 비중 자체가 네, 하지 적고요. 않습니다. 그리고 OPM 자체도 차 팔아서 내는 OPM, GPM보다도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마진 하락 요인을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진 하락 요인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차 가격을 인하를 시켰다.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상품 배송비 등의 상승 때문에 또 마진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방금 전무님 말씀해 주셨던 이런 워런티, 그 보증 비용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또 마진이 하락했다라고 하고 또 네 번째로는 그 4680 셀 생산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고 에너지 및 서비스의 이익 증가로 인해서 GPM이 하락을 했다라고 회사에서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쪽 비중이 올라오면 올수록 GPM은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서비스가 44%나 증가했고 ESS도 148% 증가해서 저는 서비스 F라고 자꾸만 이렇게 예. 오버랩이 되니까 그죠? 서비스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OPM이나 GPM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서비스에 들어가는 사업부별로 보면 예. 그렇게 F라고는 좀 다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이제 소프트웨어 네. 관련 서비스이고 이거는 이제 인력이 들어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회사의 코멘트도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은 거시적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테슬라에게는 기회이다. 네.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익률, 이런 비용의 리더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내렸지만 뭐 자율성이라든지 슈퍼차징, 커넥티비티, 약간 그 결속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향후 차량 가격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뭐 내릴 수도 있고 뭐 올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로는 뭐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요. 연간 가이던스는 한 180만 대 목표 여전히 잡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CAGR 한 5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이버 트럭을 올해 말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이다. 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 4680 셀 생산에 대한 비용 증가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예. 우리 시장에 지금 그 배터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라든지 분위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저거 제대로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하지만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 이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하는 LNF죠, 그죠? 예. LNF 주가가 강한 걸 보면 IRA 법안에 테슬라가 수혜를 받고 결국은 이 4680 셀 생산하는 데 있어서 LNF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게 맞죠, 뭐 이사님? 네. 그런 부분인데 이 배터리라는 게 생산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뭐였죠? 청소기 만드는 회사 다이슨이죠. 예. 예. 다이슨이 배터리 만들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연간 한 7천억 뭐 8천억씩 손실 몇 년 하다가 이거 못하겠네 하면서 그만뒀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이렇게 4680 셀 생산에 대한 비용이 처음에는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어느 정도까지 수요를 잡고 경쟁력이 있나 배터리를 생산하는가 그게 우리가 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네. 그리고 저희 최로 상무님 것도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코멘트 중에 중국 쪽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생산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상해에서 생산된 차를 태국에 팔기 시작을 했는데 네. 꽤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또 유럽 그 베를린 쪽에서 독일에서 모델 Y 생산 라인이 주간 기준으로 한 5,000대를 넘어서고 있다. 뭐 이런 또 지역별로 다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면 최상무님 뭐 또 예. 코멘트 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이제 본 느낌으로는 네.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어쨌든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CAGR로 50%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네. 전략 하에서 자기네들의 FSD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약간 플랫폼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본다면 지금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차 가격을 내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그 영업이익률을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한 만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번에도 13% OP 마진 예상했는데 11.4%가 나왔다는 거를 보면은 얘네들의 원가 경쟁력에 약간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2분기, 3분기는 13%, 13.9%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이 수치를 그 시장 참여자들이 보면서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의 이익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 40배 이상의 좀 밸류가 정당화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인 장기 그림으로 봤을 때 한 분기 쉬어가는 그림, 그리고 이제 한 분기 쉬는 가운데 또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를 준비하면서 테슬라의 원가 경쟁력을 영업이익률로 좀 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으로써 밸류 프리미엄을 또 얼마를 애드업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테슬라의 재무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탄탄해요. 네, 그렇죠. 테슬라가 지난 그 1분기에만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184밀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억 이상 되더라고요. 이자로만요? 예, 이자로만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부채 없이 수년금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야, 고금리 시대에 수혜를 받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22.4빌리언이에요. 와. 그러면 뭐 거의 한 30조 가까이 그렇네요. 그 현금을 가지고 있고 분기 영업 현금 흐름이 2.5빌리언이고요. 네. 그리고 분기 캐펙스가 2.1빌리언이요. 네. 그러니까 영업 현금으로 벌어들인 거를 캐펙스에 다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고도 이제 현금이 20빌리언 이상 있는 거죠. 야.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회사 자체로서는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지속 가능하고 그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을 계속 그 유지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런 거가 초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매크로 이슈로 어떤 또 외부적인 샥으로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싸게 사서 좀 올랐을 때 파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어쨌든 테슬라의 경쟁력을 입증하면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전략을 택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자동차라는 게 1996년이었나요? 7년이었나요? 그래서 삼성이 자동차에 진출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정말 쓴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쌍용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우차 등등 해서 이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포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 자동차에서 뭔가 대단한 이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게 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동차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거죠. 예. 근데 전기차라는 거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걸 통해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가고 우리 삶에 있어서 기존에 내연기관차가 못했던 거 그죠? 자율주행을 통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이제 시간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테슬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큰 그림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죠? 예, 큰 그림은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돈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돈을 이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를테면은 현기차 그리고 테슬라를 볼 때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좀 비싼 국면하고 네. 그 후발주자인 현기차가 조금 테슬라 대비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거로 평가를 받지 있지만 굉장히 싸잖아요. 기껏해야 이제 PER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투자한다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자동차만의 경쟁력으로 따져보면 예. 우리 오주임이 테슬라도 타고 있긴 하지만 안에 탔을 때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예. 그런 거 보면 테슬라의 경쟁력이 사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뭐 후배 중에 뭐 벤틀리도 가지고 있고 제네시스도 가지고 있고 차를 한 대여섯 대 갖고 있는 그 후배가 하는 얘기는 차는 제네시스가 제일 낫더라. 예. 뭐 이런 평가도 해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 현대 기아차가 굉장한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동차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어떤 전기차는 레벨 3에 예. 그죠?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 현대 기아차도 지금 이제 빠르게 테슬라를 이제 쫓아가는 그런 패스트 세컨 스트래티지 전략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는 또 테슬라 나름대로 큰 그림의 애플과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 그림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예, 예. 단지 중국에서 보조금이 줄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은 이 가격 인하를 6번이나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6번이나 인하하면서 OPM이나 GPM이 당연히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되잖아요. 예. 다른 전기차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날 기업은 누군가라고 보면 당연히 1등은 테슬라는 무조건 살아나오고 그죠. 2등, 3등이 이제 누가 살아남느냐.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아류작들은 지금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으로 이제 거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치킨 게임에서 이루어졌을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실 거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차량 가격 인하 말씀하셔가지고 예. 또 인하했습니다. 또 인하했어요? 인하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바로 인하를 했고요. 그래요. 네, 그냥 $3,000 인하 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3 기본이 한 41,999달러인데 39,999달러로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모델 3도 한 3,000달러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 Y가 한 46,999달러 그리고 Y 롱레인지가 52,999달러였는데 49,999달러 그리고 모델 Y의 퍼포먼스가 53,999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그 차 사고 싶은 거 골라서 오더 나오를 해서 보니까 모델 3가 기본 모델이 39,990달러로 나와 있는데요. 그 아래에 따로 여는 칸이 하나 있더라고요. 포텐셜 세이빙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된 걸 보니까 3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보조금 3,750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사면은 그 지역에서 또 보조금이 2,000달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700 정도가 보조금이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 게 6년 동안 전기차를 타면 이 가스 세이빙스라고 해서 그 유류비가 한 4,200불 정도 연간? 예. 6년 동안입니다. 6년 동안? 네, 6년 동안 전기차를 타면은 유류비가 한 4,200달러 이렇게 절감이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6년 동안 4,200이면 좀 너무 싼데. 우리가 지금 그렇긴 합니다. 예, 기름을 넣으면 한 10만 원 들어가는데 전기차 한번 풀 차지하는데 우주인 한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2만 원. 전기를? 자동 결제라 그냥 충전하고 해봐야 뭐 2만 원 안 될 거 아니에요. 2만 원.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전기차가 조금 비싸더라도 보조금 받고 샀을 때 우리가 2만 원, 10만 원, 그러면 한 8만 원 차이가 나고 그걸 한 달에 3번? 3번이면 2번? 아마 풀차량. 전기차는 그 주행 거리가 짧아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그 충전 빈도는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한 1.5배, 네. 1.5배 이상. 그래서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세이브 되면 1년에 그래도 한 300만 원, 250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네. 저 있는 거 그대로니까요. 있는 거 홈페이지 그대로? 자체에서는 estimated 6-year gas savings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아예 가격을 이렇게도 같이 써주더라고요. 테슬라 공식 이게, 홈페이지예요. 예. 6년 에스티메이티드 네. 게스 세이빙이 또 5,400불 예. 되는 거니까 실제 차량 가격은 35,000불이다. 예, 한 요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 이런 차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을 다 받거든요. 7,500불. 7,500불. 그렇게 하고 뭐 캘리포니아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0,000불 정도까지 세이빙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또 3,000불 차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예. 투자자들은 숫자를 중요시하니까 그죠? 네, 숫자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컨센보다 조금 덜 나왔네. 약간 가격 인하 때문에 계속 마진이 박해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15% 16%의 OP 마진이 이제는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는데 블룸버그 저번에 컨센서스 봤을 때 올해는 일단은 예. 실적 전체가 OP가 슬로우합니다. 한 5%도 안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한 3%? 예, 성장률이 4.5%? 네, 그렇게 EPS도 그냥 거의 한 1-2% 정도. 네, 그렇죠. 플러스 정도 나오고. 근데 그 캐파 현황을 보면 지금 한 200만 대 캐파를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차기 모델로 사이버 트럭하고 테슬라 세미, 로드스터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다른 모델들을 지금 론칭 내지는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은 아무래도 ASP가 비싸고 원가 경쟁력이 원가율도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출 총익률을 향후에 또 끌어올리지 개선시킬 않을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 올해는 조금 이런 네. 그 성장을 위한 어떤 발판 마련, 어떤 성장 도전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뭐 삼성이 굉장히 치고 나갈 때는 애플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성장통을 좀 겪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리포트 보니까 Great Company, Bad Stock이라는 예. 그 리포트를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Good Company, Great Company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Good Stock, Good Price인지 아니면 Bad Price인지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약간 이렇게 향후의 실적이라든지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적정 주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고 우리 최일호 상무님이 또 옆에서 피트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민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